여자가 수영을 시작한 것은 사랑을 잊기 위해서였다. 물속의 고요가 마음에 들었다.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간 듯한 안락함이 좋았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물이 주는 편안함이 아니었다. 물의 저항이었다. 물이 막아서면 여자는 밀어냈다. 다시 막아서면 또 물살을 가르고 나갔다. 그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엔 끝에 다다른다.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몸짓이 여자에게는 작은 전투와도 같았다. 막아서는 기억, 해치고 나가는 자신, 그 너머의 끝. 그렇게 다 끝나기를 바랐다. 사랑은 바닥났는데 여전히 여자 안에서 출렁이는 미련과 원망과 그리움들. 막아서는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여자는 그 모두가 소멸되는 사랑의 완전한 끝을 향해 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물을 헤치는 동안 여자는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 몸을 맡기는 일이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전부를 맡기는 일이었다. 본래 겁이 많은 여자였다. 가족과 자신만을 믿었다. 그 외의 사람에겐 겁을 먹었다. 믿지 못했으니 사랑이 앞으로 나아갈 리 없었다. 불신과 이별의 악순환 속에 여자는 있었는데 물속의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이다. 뛰어드는 법, 뛰어들고 불안을 잊는 법,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아니 물에게 전부를 맡기는 법. 다음 사랑은 맡기고 해치며 아픔을 씻어낸 뒤에 찾아왔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괜찮다. 정말 괜찮다. 나는 오히려 기쁠 것이라고 남자는 말했다. 시간은 남자가 했던 말이 진심이었음을 또렷이 알게 해주었다. 여자가 바보처럼 구는 날에도 남자는 여전히 여자의 곁에 있었다. 나만 볼 수 있는 모습이겠구나. 좋아하며 웃었다. 하루하루 고마운 것이 늘어갔다. 남자의 넓은 품과 너그러움이 고마워 여자는 둘을 만나게 해준 모든 것이 다 소중했다. 급기야는 그녀를 쓰러뜨렸던 나쁜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까지도 고마워졌다. 좋은 사랑이란 그런 것이었다. 지나간 아픔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하게 만드는 것. 이기고 나가는 몸짓 너머에 사랑이 있었다. 막아서는 물살을 가르고 막아서는 아픈 기억을 이기고 나아가는 곳. 두려움을 넘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순간에 만나지는 것이었다. 한없이 안아주는 바다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사랑은 여자가 말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끝까지 같이 있자. 이별의 말 중에 최악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비겁하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사랑의 끝은 결국엔 비겁하지 않았던가. 뜨거울 땐 누구나 영원을 약속한다. 영원하자는 말에 지체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랑이겠는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거나 책임지기 싫다면 사랑이 아니다.
만약 사랑이라고 한다 해도 아마 부족한 사랑일 것이라고 남자는 생각한다. 남자는 본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었다. 영원할 것처럼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별을 말하고 거기에 동의하다니. 이유가 무엇이든 이별을 말하는 쪽이든 동의하는 쪽이든 결국 둘 다 약속을 깬 것이라고 남자는 생각했다. 그 자체로 어차피 비겁하다. 아름답고 정당하고 좋은 이별이란 세상에 없는 것이라 믿어왔으므로 남자는 여자를 비난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잘 가라고만 했다. 여자가 꺼내놓은 결별의 이유는 환경 차이였다. 둘은 아주 다른 환경에서 자랐으므로 사랑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다. 남자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 여겼지만 여자의 입장은 달랐다. 좁힐 수 없는 간극이라 여겼던 것 같다. 여자의 집은 부유했고 남자의 집은 아니었다. 자존심마저 상처받았으므로 이중으로 고통이 컸지만 남자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나 변한다.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니 얼마쯤 편안해지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찾아왔다.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다.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평소와는 달랐다. 화려한 도시만을 골라 안락하게 여행하던 여자였는데 이번에는 어렵게 사는 나라를 다녀왔다며 걸어서 국경을 건넌 이야기를 했다. 겨우 몇 분 걸었을 뿐인데 국경을 넘으니 참 다르더라. 언어도 다르고 화폐 단위, 생활 방식, 먹는 음식, 자동차의 운전석 위치, 명절 풍습, 종교, 도덕의 개념, 아주 많은 것이 선 하나를 두고 한순간 달라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했어. 국경이란 건 사람들이 편의상 그어놓은 것이고 하늘이 정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선 하나가 뭐라고 의미를 두고 집착하는 것일까? 국경을 넘어서 시집을 왔다는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니라며 웃으시더라.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아니까 더 좋다고 하셨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곁인가 하는 거라고. 미안하지만 간절하다는 얼굴로 여자가 손을 내밀었다. 남자는 그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이 끝까지 함께할 시간은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이라는 것을 남자는 알았다. 핑계가 되어주어 남자는 새해가 고마웠다. 지난해의 마지막 날에 남자는 비행기를 탔다. 겨울이 시작될 때 남자는 여자와 약속했었다. 새해는 서울이 아닌 어딘가에서 함께 시작하자고. 둘은 소박한 연인이었고 낼 수 있는 시간 또한 많지 않았다. 여행지로 결정된 곳은 도쿄였다. 도쿄타워에 올라 해가 뜨는 것을 보자 그곳에서 내년을 위한 우리들의 계획을 함께 적자 했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탄 것은 남자 혼자였다. 한 달 전
남자와 여자는 멀어졌다. 사소한 의견 차이였는데 오래 쌓여온 것들이 한순간 폭발해버렸다. 연락이 끊겼다. 일시중지인지 영원한 끝인지 알 수 없었다. 남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공권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혼자 떠났다. 계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격이었다. 같이 있기로 했던 곳에 혼자 있으니 걸음걸음마다 여자가 생각났다. 아픈 마음 더 아프고 싶지 않아서 도쿄타워 근처에는 가지 못했다.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망설이고만 있었다. 그러다 새해가 되는 순간에 용기가 났다. 연락할 핑계가 생긴 것이다. 네가 없으니 나에겐 새해가 와도 새해가 아니구나 라고 적고 싶었지만 여자는 담백한 것을 좋아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짧게만 적어보냈다. 바로 여자에게서 답이 왔다. 지금 어디야? 도쿄라고 답을 보내니 여자가 뜻밖의 문장을 보내왔다. 아무리 찾아도 네가 보이질 않아. 당장에 알았다. 어디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자는 여자가 있는 곳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바로 택시를 탔다. 잠시 후 남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를 찾아냈다. 내가 도쿄에 와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남자가 묻자 함께한 시간이 오래된 덕분이라고 여자는 대답했다. 시간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여자가 새로운 다이어리를 내밀었다. 새해가 되면 여자는 남자에게 새로운 다이어리를 선물했고 남자는 그 위에 둘을 위한 계획을 꼼꼼히 적곤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남자는 새해 계획들 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내년을 함께 맞이하는 것. 언제나 그래왔듯이 남자는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알았다. 옆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둘이 함께하자 드디어 진짜 새해였다. 마침내 새날이었다.